네, 반갑습니다. 루트 컴뱃 시스템 총괄지도사범 김대웅 원장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 것 같고, 넷플릭스의 광장이 예고편이 뜨면서 그 액션에 대해서 되게 실망한 사람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이제 관련한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또 예전에 그 웹툰 광장 액션에 대해서 질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예전에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저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액션씬을 구현했을지 봤는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이제 많이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근데 이게 제가 이해는 하거든요. 액션 감독님이 이렇게 액션을 합을 짜는 걸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해야 되고 이게 사실은 리얼리티를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럼 되게 지루해요. 여러분들이 액션 리얼리티를 살리면 되게 뭔가 좋을 것 같지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보면서 와 저걸 저렇게까지 고증했다고 이러면서 감탄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 대다수의 눈에는 되게 지루하게 느껴져요. 실제 진짜 리얼리티를 강조하면. 근데 이제 웹툰 내 광장의 액션씬을 이제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되게 리얼리티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웹툰의 광장 액션도 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전 영상에 하나하나씩 짚어드렸는데 제일 첫 번째 말이 안 되는 거는 사실은 아킬레스건이 잘린 절름발이로 이제 만든 거니까 조폭들이 은퇴시킬 때 아킬레스건을 자르는 이유가 뭘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이 아킬레스건이 잘려서 이렇게 절름발이 그러니까 그 절름발이라는 말을 써도 되나? 어쨌든 이렇게 쩔뚝쩔뚝하면서 걷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반인 중에 그런 분들 본 적 없을 거예요, 거의.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젊었을 때 그 친구들하고 좀 짓궂은 장난을 치다가 뭐더라? 이제 그 맹견 있잖아요, 맹견. 뭐 종이 뭔지는 제가 정확하게 도배르만 뭐 하여튼 뭐 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킬레스건이 물어 뜯겼어요. 예. 근데 그거를 제때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또 이제 술을 워낙 좋아하시고 뭐 그때는 뭐 한량 비슷하게 그런 분이셔서 그 젊은 시기 때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아서 그래서 절름절름거려요. 예, 군대도 못 가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 아버지가 장사예요, 장사. 저희 집안 자체가 그랬댔잖아요. 할아버지가 키가 190이 넘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미군 잠수사였어요. 일제 식민지 시대 또 살아오시고 이제 미군 잠수사 출신으로 이제 국가유공자신데 이제 동네마다 왜 씨름왕 이런 게 있잖아요. 제 할아버지도 뭐 동네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달구지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진창에 빠졌는데 그게 성인이 한 4명이 달라들어야지 겨우 빼내는 건데 그걸 혼자 번쩍 들어서 빼냈대요. 뭐 그런 일화들이 있어요. 있는데 제 아버지도 그래서 기골이 장대예요. 예. 나이가 이제 80이 다 되신 분이 기골이 장대하거든요. 예. 근육도 많고. 근데 그래서 이제 운동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운동을 워낙 많이 하고 이제 기골이 장대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절름절름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거를 또 이제 남자로서 쭈눅이 안 들기 위해서 달리기도 열심히 하시고 모래사장 가서 그다음에 막 푸시업 이런 것도 엄청 많이 하고 몸도 좋아요. 근데 뭐가 딱 안 되냐면 어릴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축구를 하면 넘어져요, 자꾸. 넘어지고 공도 제대로 못 차요. 그러니까 이게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공을 찬다는 건 한쪽으로 자세를 잡고 다른 한 발로 차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밸런스를 못 잡아요.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유도나 레슬링이나 그다음에 주짓수 스탠딩에서 주짓수로 가는 그런 그라운드, 그러니까 스탠딩에서 그라운드로 연결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군가 나를 태클을 했을 때 태클을 방어를 하잖아요. 방어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밸런스를 탁 잡아서 안정감을 취해야 되는데 이 아킬레스건을 다쳤다는 거는 그 안정감을 못 찾아요. 순식간에 밸런스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잘리면 펀치에도 힘이 전혀 안 실리고요. 왜냐하면 다리에 밸런스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검류에서도 밸런스를 잡고 내 몸을 중심축으로 베는 형태도 안 돼요. 양손검도 안 돼. 할 수 있는 거는 단검 형태로
이제 내가 밸런스를 등에 벽에 기대 가지고 모서리나 벽에 기대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내 다리 대신 벽을 지지대로 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단검 형태로 짧게 치고 빠지는 거는 돼요. 그러니까 찔렀다 뺐다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웹툰 광장이 진짜 리얼리티를 만약에 살리고 싶었다면 내가 지형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 등을 기댄 다음에 짧은 단검 같은 걸로 중요 급소만 빠르게 처리하고 오게끔 유도하고 그 다음에 주짓수와 같이 그라운드 상황으로 내가 순식간에 전환하면서 하체 쪽을 찌르고 다시 이제 뭐 지탱하면서 뭐 지팡이나 이런 걸 지탱하면서 선 다음에 또 다시 그라운드로 가면서 찌르고 이래야지만 어느 정도 약간의 승산이 있어요. 1% 승산 자체가 아예 없어요, 사실은. 그냥 내가 사지 60 멀쩡하고 내가 막 종합격투기 프로 챔피언이죠. 이런 사람도 다구리 앞에서는 장사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인원수가 늘어나면 못 당해요. 절대 못 당해요. 그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나오는 환상이에요, 환상. 한 사람이 막 여러 명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거. 그거는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는 게 내가 이 사람보다 압도적인 무기의 우위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나는 총을 들고 있고 이 사람들은 칼을 들고 있다. 그러면 내가 다수의 적을 상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뭐 장검을 들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뭐 홈이나 이런 짧은 날붙집밖에 없다. 근데 나는 검의 달인이야. 내가 장검을 들고 양손검의 파괴력을 들고 더군다나 그 검의 달인 정도라면 이제 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뭐 이런 짧은 칼 하나 들고 이렇게 있다. 이러면 뭐 양민학살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총이 등장하기 전에 전사 계급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서양의 기사 계급이든 아니면 일본의 사무라이 계급이든 아니면 우리의 이제 뭐 무관 계급이든지 간에 그러한 계층이 이제 제대로 훈련이 안 돼 있는 일반인들이 뭐 이런 조잡한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는 뭐 다수의 적을 상대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맨손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 아니면 똑같이 무기 숙련도가 어느 정도 레벨이 맞춰져 있는데 똑같이 짧은 무기를 들고 내가 다수를 상대한다? 불가능해요. 전혀 이거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느냐 이랬을 때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내용은 빼고 객관적으로 이제 증거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예전에 제가 몇 번이나 인용한 분 있잖아요. 아마 이분을 광장에서 모티브로 잡았을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시라소니 이후에 최대 우리나라 한국의 최고 주목이라고 이제 전국구 주목 중에 최고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때 이제 서울 쪽에 이제 상가가 형성될 때 이 상가 보호비를 받으면서 그 도전자들을 매일 싸움을 하면서 이겨내가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자기 구역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그때 중앙일보인가 어디에서 특집 기사로 내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인터뷰 당시에 그분이 아마 60대 넘어갔을 거예요. 60대 넘어갔고, 이분이 원래는 씨름을 어릴 때 하다가 이제 그 조폭색에 들어갈 때 이제 자기가 동경했던 이제 최고 주목 중에 한 분이 아마추어 복서 출신이야. 그래서 그분한테 복싱도 배웠어. 그러니까 원래 씨름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복싱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 상가에서 이제 도전자들 맞이하면서 자꾸 실전 경험을 쌓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인터뷰할 때 그 막 UFC 뭐 이런 종합격투기 대회가 막 열리기 시작했거든. 20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그걸 보고는 이제 기자와 얘기한 게 딱 실제 싸움은 종합격투기랑 완전히 똑같다. 대신에 이제 실제 싸움에서는 이제 고안, 중심부를 급소를 차거나 아니면 이렇게 박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외에는 그 두 가지만 차이가 있지 똑같다. 이래요. 그리고 이제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제 몇 명까지 상대할 수 있느냐 이랬을 때 피식피식 웃으면서 한 사람이 여러 명 뭐 이렇게 제압하는 거 다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기도 이제 뭔가 골목길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편이 2명 이상 넘어가면 무조건 도망쳤대요. 일단은 무조건 도망치고 나중에 이제 계획을 잡고 한 명 한 명씩 자기가 습격하는 형태를 했으면 했지 절대 다구리 앞에는 장사 없다 이렇게 단언해요. 그러니까 시라소니 이후에 우리나라 최고의 주목이라는 분이. 예. 이 얘기는 제가 몇 번이나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총이 등장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전술 개념에서 봐도 그래요. 이게 내가 시야의 사각지대나 이런 거를 확보도 못할 뿐더러 그냥 무격다짐으로 밀고 들어오면 일단은 내가 사지가 이렇게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체력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고.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웹툰의 강장도 사실 말이 안 돼. 더군다나 이게 아킬레스건이 잘렸잖아요. 아킬레스건이 잘린 분들의 아까 이 신체 수행 능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예. 절대 안 돼요. 예. 그래서 맨주먹으로 치는 건 절대 안 돼. 근데 이제 그 웹툰에서 사람들이 막 이 액션에 리얼리티가 있다라고 환호했던 이유는 딱 두 가지 요소인데, 여러 명을 상대로 할 때 한 사람을 잔혹하게 이렇게 도구를 써가지고 잔혹하게 반쯤 죽이다시피 하면서 공포를 전염시켜서 이 사람들을 위축시킨 게 뭔가 그럴듯하지 않느냐,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도 이제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되게 전략적으로 하나하나씩 헤쳐나가요. 그러니까 동생이 살해당했다는 걸 알고 나서 바로 그 회장 일가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회장 일가 조폭 집단의 취약 지점, 그리고 자기한테 우호적인 지점부터 계속 공략해 나가요. 그건 되게 전술적으로 합리적이고 이합에 맞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좋았어요. 그 웹툰의 광장이.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다수를 상대할 때 한 사람을 잔혹하게 막 이제 다치거나 죽이게 한 다음에 이 사람, 이 다수를 겁먹게 해서 내가 위축된 상황에서 돌파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 했죠. 왜냐하면 아킬레스건이 잘린 상태에서는 그렇게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아무리 근력 운동을 많이 해도 밸런스를 못 잡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건데, 내가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 한 사람을 잔혹하게 진짜 반쯤 죽이듯이 하잖아요. 그럼 이 다수는 선택의 여지가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위축되거나 공포가 전염돼. 공포가 전염돼서 진짜 우왕좌당 하다가 자멸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대다수는 안 그래요. 특히나 이런 조폭 집단에서는. 왜냐하면 이런 조폭 집단에서는 서열 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한 사람 진짜 잔혹하게 막 때렸잖아, 부셨잖아. 그러면 나머지 우두머리 안에 서열 관계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서열 관계상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이 멍청하면 모르겠는데 대다수가 도끼하고 깡으로 뭉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야, 어차피 저놈 한 명이야, 쳐! 이러면서 한꺼번에 몰려들잖아요. 그럼 이거 답 없어요. 그러니까 웹툰에서는 이 사람들이 내가 잔혹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위축돼가지고 제대로 우왕좌왕하다가 한 명씩 격파당하는 것처럼 묘사하는데, 실제 다대일 전투에서는 그게 완전히 극단을 강요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집단한테 극단을 강요하는 거라서 오히려 반대 역효과가 더 커져요. 그러면 내가 다수에게 둘러싸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순순히 응해야 돼요. 일단 순순히 응하고 이 집단이 방심하게끔 유도한 다음에 방심한 허점을 치고 들어가야 되지. 예를 들면 내가 절름발이야. 그래서 막 계속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비굴한 모습 보인 다음에 이 집단 우두머리 안에 이 무리 안에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근처까지 가. 내가 방심을 유도해서 간 다음에 그 이제 지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바로 쳐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요. 이제 어떤 무리 안에 지령을 내리는 서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쳐 나가면 그때는 이제, 아니면 지령이 중구난방으로 되면 무리가 제대로 된 움직임을 못 보이거든. 그러면 그건 리얼리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등장할 때부터 막 한 사람을 처음에 제일 먼저 오는 똘마니부터 잔혹하게 막 제압을 했어. 그럼 이 사람들이 겁을 먹냐? 아니라는 거라. 그것도 웹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웹툰 작가가 그 생리를 잘 모르니까 제대로 못 그린 거예요. 전략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웹툰을 보면서 너무 좋았던 점이, 이 동생이 죽었다는 걸 알고 나서 이 거대한 조직 폭력 집단에게 이렇게 이 복수를 해나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현명하고 슬기롭게, 이 사람이 취약 지점, 나에게 우호적인 세력부터 공략에 들어가는 그 일련의 과정이 제가 와닿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예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갔죠. 제가 이해는 한다고 한 이유가 이 마동석 씨 액션을 집어넣었나 봐. 예. 사람이 날라가 쳤는데 아킬레스건이 이제 잘려가지고 밸런스를 못 잡는 사람을 쳤는데 심지어 날아가. 이게 마동석식 액션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액션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는 사람들을 일반인 눈높이에서는 호쾌하죠. 쳤는데 사람이 날아가. 펀치력이 대단하대. 그건 펀치력이 아니라 미는 힘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물체를 가격했는데 이 충격량이 몸에 흡수돼가 이 사람이 데미지를 입는다는 건, 물체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가격을 했을 때 그 운동 에너지가 몸에 퍼져나갔을 때 그냥 픽 쓰러져요, 이게. 근데 내가 가격을 했는데 그 충격량 때문에 내 몸이 들려서 날아갔다는 건
내 몸에 타격량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띄워져 가지고 날아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니까 이거는 친 게 아니고 민 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마동석 씨 그 액션에 대해서 프로 복서들이 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얘기를 안 해. 전문 선수 출신자들이. 왜? 워낙 인기가 많고 이게 또 뭐 복싱 그 부흥의 또 단초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마 이제 실드 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 몸의 움직임이 단연간에 아주 오래 이제 수련한 티는 나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쳤는데 날아간다. 그건 민 거예요, 민 거. 떠민 거라고. 예. 그래서 치는 게 짧게 끊어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충격량을 몸에 주기 위해서. 미는 형태가 안 되기 위해서. 이거는 뭐 조금이라도 운동해본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요소로 가미한 거야. 그러니까 말이 더 안 돼. 그 다음에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이건데, 이 장면 들어가면 또 이게 또 제재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일단 봅시다. 유리가 있는데 유리를 깨고 치고 당기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액션에 이런 것 좀 뺐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 헬기 로프 타보신 분들 있죠. 군대에서 그 로프 훈련 해보신 분들은 알 건데, 우리가 강화할 때 뭐 낙하산 말고 로프를 타고 내려올 때 장갑을 꼭 끼라고 해요. 처음에 제가 이제 교육훈련 받을 때 조교분들이 장갑 꼭 끼고 장갑 그 강화용 장갑 꼈냐고 그래. 근데 제가 그냥 보급하는 그 있잖아요. 장갑, 그 가죽 장갑 얇으리한 거 그걸 꼈거든. 그때 없어가지고. 그거 걱정하는 거야. 너 그걸 가면 다칠 텐데 이래. 그래서 제가 뭔 소린지 몰라서 처음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발로 제동을 걸면서 내려가야 되잖아.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탈탈 털리고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에 그냥 대종을 약하게 걸고 쫙 내려갔거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찰력 때문에 장갑이 쫙 이제 구멍이 나면서 맨살이 쫙 하면서 피가 쫙 나는 거야. 살가죽이 벗겨지면서. 그 헬기 로프 타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로프 훈련을 받아보신 분들은. 있잖아. 내려올 때.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유리 창문을 한번 쳐봤거나 아니면 깨진 유리 바닥을 한번 걸어본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가정에서, 일반 가정에서 유리가 깨지잖아. 초비상이에요. 특히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는. 이게 정말 미세한 유리 조각들이 내 몸을 탔는데 안에 타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 몸 안으로. 그럼 진짜 심각해지는 거고. 그리고 이게 조그마한 유리 조각도 내가 잘못 잡거나 아니면 집었을 때 이게 베었을 때 신경 손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칼로 쫙 베었을 때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대본에 먼저 움직여 보려고 해. 움직이는 건 신경 손상이 없다는 거니까. 이게 되게 심각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유리 창문을 쳤는데 그 뒤에 사람까지 있어. 그러면 유리가 내 주먹에 그대로 박힐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치명적이야. 내가 이제 이 한 사람 얼굴에 주먹 한 대 때리고는 내 주먹이 신경손상이라면 아예 못 써요. 지금 여러 명 더 남았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이렇게 칭칭 뭘 감든지 아니면 뭐 두꺼운 장갑을 끼든지, 그 다음에 더 현명한 거는 사실은 물건 같은 걸로 유리창을 깨가지고 상대방 쪽으로 비산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물건 같은 거 도구를 써서. 그리고 가야 돼.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다리를 절고 있는 상황에서는 맨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라운드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때 그라운드 상황에서 주짓수와 같은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건 1대1 상황이나 가능하지. 여러 명이 있는데 내가 주짓수와 같이 그라운드 상황으로 가버리면 위에서 밟혀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무기를 같이 들어야 돼. 같이 들고 아까 얘기했듯이 벽을 지탱하고 그 액션의 합을 조합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어. 판타지. 그러고 이제 쳤는데 사람이 날아가. 그러니까 이제 웹툰 광장을 기대하던 분들은 보고는 다들 실망해서 이거 30초 예고편 봐도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뻔하다 이러는데, 저는 사실은 좀 기대해요. 왜냐면 그 웹툰 광장의 액션도 사실은 전문가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이렇게 기대하는 부분은 그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동생의 복수를 해야 되는데 거대한 집단에 복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거대한 집단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심리적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계속 우호적인 세력부터 확보해가지고 계속 치고 올라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 그 전략적인 과정들이 사실은 그 웹툰 광장의 핵심이었거든.
난 그게 드라마로 잘 살려진다면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 때 반드시 원작자하고 협의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원작자분이 이런 액션도 그냥 흔쾌히 알았다 하고 넘어갔던 이유가 만약에 있다면 아마 그 요소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저는 그 부분만 웹툰에 잘 살린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너무 선입견 가지고 에이 그 전 액션을 못 따라가네 안 봐야지 이러지 말고, 그 전에 웹툰 광장 액션도 허무맹랑한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래서 저는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십시오. 재밌을 거예요. 거기 보면 뭐 야구방망이 추다라고 빙빙 휘두르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드라마 웹툰의 그림상 봤을 땐 그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제가 그거는 그 전 영상에서 그렇게 했을 때 내 몸이나 그 다음에 행동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한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선입견 가지지 말고 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액션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 액션은 근데 웹툰 광장도 똑같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